안녕하세요. 미니언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신선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봤거든요. 편성준님 지으셨고 몽수북에서 편했습니다. 좀 논다고 굶어 죽을까? 우리의 모험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20년 넘게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뒤늦게 출판 기획자인 아내를 만나 동거하다가 결혼했다. 나는 초혼,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이는 없고 고양이 순자와 산다. 작은 한옥을 사서 고친 뒤 성북동 소행성이라는 문패를 달았다.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과 하늘을 바라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아내는 요리를, 나는 설거지를 좋아한다. 나는 길치, 아내는 장롱 면허라 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결혼기념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커플 사진 찍기 행사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약간은 겁나지만 부부가 둘 다 놀고 있다. 우리는 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쳐서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다. 노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거고 저희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멈추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그리고 정말 재밌어 하는 건 뭐지? 라는 걸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 또 남을 위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체력을 갈아 넣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걸 그만두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뭔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안달복달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산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포기하는 게 있어야겠죠. 뭐 비싼 차라든지 사치품 또는 돈이 많이 필요한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런 게 좀 그런 걸 포기해야 되겠죠. 한 번은 이 저자분이 북토크를 할 때 젊은 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나 같은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에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대전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놀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노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일하지 않고 처음부터 놀려는 사람들이 있다. 취직하는 게 적성에 안 맞다라든지 라는 이유로 카카오 조수영 대표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수백 수천 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직업이 있다. 나누면 3가지 직업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워커,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세 번째는 인베스터, 투자자 이런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워커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없고 크리에이터가 된 후에야 인베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에 반드시 워커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 10여 년 정도의 계속해서 어떤 분야건 한 우물을 파고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하거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꼭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거기서 얻는 통찰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워커로서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쌓고 나면 어떤 것이 좋은 자세인지도 알게 된다.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고난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논다는 것에도 이런 내공 같은 것이 필요하다. 다들 스마트하고 똑똑해지라고 외치는 세상에 역행해서 좀 바보같이 사는 것도 필요하다. 좀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 너무 지름길만 찾아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아니면 사람을 무턱대고 믿어보기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뭐 아니면 말지 이런 회복 탄력성만 있다면 약간은 바보같이 살아도 된다. 이 책에 저자분의 말씀처럼 저자분이 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할수록 인생은 재밌어진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정신을 좀 더 살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분이 다양한 모임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재밌게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월조회, 또 독하다 토요일, 토요식충단, 또 토요 워킹 퀸 이런 모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월조회는 이 저자분이 처음 직장생활 그만두시고 시간 나실 때 월요일에 조조 영화를 보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때 회원은 이 저자분 혼자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독하다 토요일 이거는 이제 토요일에 만나서 책 읽는 모임이고요. 또 토요 식충단은 여기에 이제 맛있는 식당이나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임인데 여기서 충자는 벌레 충자가 아니라 충성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 워킹 퀸은 토요일에 만나서 걷기를 하는 모임인데 토요 워킹에 보면 거기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퀸을 붙여서 이렇게 재밌는 네이밍을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걷기 하는 남과여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곁눈질도 하고 또 쓸데없는 짓도 좀 하고 그럴수록 좋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쓸데없는 짓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돈과 이어지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만남, 또 그들과 관계 맺음, 이런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더라. 실수담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재미없는 인생은 실수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을 억지로 보내지 말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저자는 은퇴 후에 책을 쓰면서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좀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생 목표를 실천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다. 왜냐하면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지금은 수익을 다른 방법으로 얻는 일들을 하고 또 책 인쇄 이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산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이 이 책을 낸 것이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노는 게 목표다. 지금껏 아등바등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조금 덜 아등바등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은퇴를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하나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로 해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길은 여러 가지고 열려 있다. 창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바로 돈으로 변하는 창조는 없다. 글을 써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뭐든지 글쓰기가 기본인 것은 사실이다. 책을 읽고 작은 것이라도 메모를 하는 습관은 도움이 된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기획의 시대라서 그렇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톡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을 올리면 또 글을 잘 쓰면은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가한 시간에 뭘 하고 노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뭐 하고 노는지 생각해보라. 뜨개질도 좋고 낚시도 좋고 그런 걸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라 라고 합니다. 늘 흔들리고 자신 없지만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나 뭐 재테크 관련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또 뭘 읽을까 보다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제목이 되게 신선해서 집어들게 되었거든요. 저자분 말씀처럼 모두들 스마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목받는 세상이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좀 바보같이 살아보라고 좀 손해보고 무턱대고 사람을 믿어보라. 그래도 그렇게 큰일 안 나더라 라는 말이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미루지 말고 지금 놀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사업가가 코스타리카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만난 어부에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 다음날 또 사러 갔더니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팔았다며 다음에 오라는 것이다. 사업가는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아서 팔고 나머지는 식구들과 나눠 먹고 말다니.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다.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마케팅을 하면 5년 후 큰 배를 살 수 있고 공장도 세울 수 있어요. 원한다면 당신만의 브랜드도 갖게 될 거예요. 어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좋잖아요. 억만장자가 되면 멕시코의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는 거죠. 배부르면 낮잠을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기다리시면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어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이 글은 티모시 페리스의 4시간이라는 책 중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는 우화의 내용이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소확행을 꿈꾸지만 거기에 늘 언젠가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게 될까?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라는 지독한 독서를 남겼다. 아는 분이 광고 대행사를 나와 광고 프로덕션에 들어가 1년 동안 PT를 200개나 하고 진이 다 빠져서 결국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프로젝트 하나당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는 PT를 1년에 200개나 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 아무리 연봉이 높고 지명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혹사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허구한 날 남의 회사 걱정하느라 정작 내 일은 늘 놓치고 사는 나도 별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는 아직 오지 않은 소설가에게 라는 책에서 회사원이나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존 질서에 통합되어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서도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독자들에게 묻는다. 나도 회사원이 꿈은 아니었는데 소설을 꿈꾸지 않더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아내와 나는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일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나는 광고 카피 말고 다른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SNS에 올리는 짤막한 메시지 말고 다른 글을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자꾸 희생시키는 짓은 이제 그만해보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당장 생활비에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생각하면 겁이 잔뜩 나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이 길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아서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썼다.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정복동 소행성이란 이름을 붙인 우리 집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과 제주도의 별장에 가서 혼자 한 달간 지냈던 이야기, 생각지도 않게 한옥을 사서 수리하고 이사하게 된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써서 브런치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화제도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글들이 바로 돈이 되진 않았다. 생각해보면 성공이란 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저 편하게 놀 생각이었다면 아내든 나든 며칠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책의 제목이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의미 없이 노는 시간은 거의 없다. 겉으로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늘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려 애쓴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바쁠 때도 많다. 하지만 전처럼 힘들지는 않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